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청년 캠퍼스의 대보기 발표자 박경민입니다. 네, 저희는 보시다시피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112 신고 음성 기반 주소 완성 및 코드 분류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먼저 저희 제목이 좀 길기 때문에 앨리스의 이름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앨리스는 경찰 시스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인공지능을 뜻하는 AI와 경찰을 뜻하는 폴리스를 합한 말입니다. 따라서 저희 앨리스는요 112 신고 전화를 받는 이 종합상황실을 위한 AI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럼 기존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한 경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영상 자료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1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제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경찰은 신고 전화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최단 시간 출동해야 하는 코드 제로부터 민원 신고를 나타내는 코드 4까지 구분합니다. 치려고 한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건 7시 58분. 잠재적 위험이 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닌 코드 2가 발령됩니다. 코드 제로는 최초 신고 2시간 뒤인 9시 54분에서야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참사 전에 접수된 11건의 신고 가운데 7건이 코드 1으로 분류됐고 코드 제로도 1건 있었습니다. 어째서 같은 사건마다 다른 코드가 부여된 것일까요? 인간의 주관과 더불어 일관된 기준으로 코드를 분류하는 AI의 도움이 있다면 상황을 더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고자의 위치 파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경찰관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경찰 시스템 위치 검색란에 입력을 할 때 정확한 용어를 입력해야만 한다. 특히 외래어를 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철자 하나만 달라도 검색이 되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다시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GPS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이나 소방은 통신사한테서 정보를 받아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로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10건 중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폰과 같은 외국산 휴대전화의 경우엔 애시당초 무선 인터넷과 GPS 값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여러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은 신고 전화를 그 자체를 토대로 상황과 주소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1순위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희 7조 대보기는 자동 신고자 음성 인식 및 주소 완성과 주소 검색, 그리고 코드 분류 기능이 탑재된 AI 앨리스를 제안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을까요? 저희가 기존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한 문제는 다음 2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소 검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현재 경찰 시스템은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사건에 대한 코드를 분류해서 출동 시간을 긴급 출동, 가급적 신속 출동, 하루 안으로 출동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확정을 하는데요. 이때 코드 분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주소를 자동으로 특정해주는 기술을,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존 경찰분들께 저희가 실현하려고 하는 AI 서비스의 내용과 사용성을 묻는 질문을 문서화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2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인천 영수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홍경희 님께서는 현재 시스템 상에서 AI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산경찰청에서 근무하시는 1년차 경찰관님께서도 위치 추적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하다. AI가 주소를 특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담을 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아이디어 최종 구상입니다. 첫 번째는 신고자 음성인식 STT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주소를 자동으로 특정해주는 기술이고요. 세 번째로는 코드를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3가지 기술을 앨리스에 핵심적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각각의 기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됐는지 기술 구현 파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구성도를 보시고 가겠습니다. 신고자로부터 신고가 앨리스로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의 커다란 모델 3가지를 통과해서 3개의 핵심적인 정보를 도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분들은 화면에 띄어진 3가지 정보, 사건에 대한 코드 정보, 카테고리 정보, 주소 정보를 종합해서 출동 시간과 인력을 확정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웹 구현 화면을 최종적으로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버튼 하나를 누르게 되면요, 아래와 같이 이 조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신고자의 음성을 잘 받아 적는 이 변환된 텍스트, 신고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신고자 위치 보기와 루드뷰 맵, 코드 분류와 해당 지역의 안심 상권 지수 5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변환된 텍스트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신고자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앨리스 기술의 시작과 같은 부분인데요. 먼저 앨리스가 신고를 잘 받아 적고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요,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대구경찰서 이대영 경장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신고자의 전화를 잘 받아 적기만 하더라도 녹음 파일을 직접 듣지 않고 사후적인 조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코스피치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방법과 위스퍼 API를 가져와서 파인 튜닝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성능 비교를 통해서요, 최종적으로는 위스퍼 API를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의 태스크 중 또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신고자의 전체 발화에서 주소를 틀림없이 받아 적는 것이었기 때문에 AI 허브에 있는 주소 발화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 주소 자동 특정 기술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 개체명인식 기술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외대 정문 쪽 쓰고 밖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라고 하는 신고 전화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외대, 정문, 스벅 이 세 가지 단어는 이 단어들이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구나라고 개체명인식을 통해서 줄임말까지 고려를 한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세 단어를 카카오 API를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검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주소를 완성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까지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일련의 단계를요, 주소를 추출하는 단계와 주소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단계, 이 두 단계로 나눠서 각기 다른 기술을 적용을 시켰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를 추출하는 단계에서는요, 클로버트 모델의 클로 데이터, NLP 챌린지 데이터, 자체 구축 데이터 총 14만 개 이상의 훈련 데이터가 동원이 됐습니다. 들어오는 주소 발화를 처리할 때 기존 경찰 시스템과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외 사항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외 사항으로는 부분적인 도로명 주소로 신고 전화가 들어올 경우, 상호명으로 신고가 전화가 들어올 경우, 줄임말로 전화가 들어올 경우 이 모든 경우에 한해서 이 완전한 주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발화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스타벅스 앞 빨간 지붕이요라는 신고 전화가 들어온다면 스타벅스는 괜찮지만 빨간 지붕이라는 단어가 워낙 추상적이죠. 저희는 루드뷰를 추가로 제공을 해서 스타벅스를 검색한 후 루드뷰를 빠르게 둘러보면서 빨간 지붕 건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요, 클로버트 모델의 클로 데이터만 결합을 했을 때 한국외국어대학교 올리브영을 위치로 잡았고 F1 스코어도 86.06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이 외대, 정문 쪽 스벅인데와 같이 이 문맥과 단어가 조금씩만 달라져도 인식이 안 됐던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NLP 챌린지 데이터와 자체 구축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결합을 해서 아까 못 잡았던 단어도 잘 동작을 하고 F1 스코어도 95.49로 9%포인트가량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자체 구축 데이터란요, 이 서울시 상권 데이터에서 받아온 빈도 높은 상권 이름 300개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문장을 만들고 태깅을 해준 결과입니다. 그 결과 추가된 상권 이름 이외에 고유한 상권 이름도 문맥으로 파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코코니 주방, 마루기 등등은 외대에만 있는 훈련 데이터에 없는 상권 이름들인데 이 단어들이 위치를 나타낸 단어야 라고 추출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소 검색 과정에서 아까 추출한 단어 코코니 주방이란 단어를 카카오 API를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검색한 후 아래와 같이 지도를 띄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코드 분류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용한 모델은 TF-BERT for Sequence Classification이라는 문장 분류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이때는 자체 구축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의 자체 구축 데이터란 경찰청에서 배포한 코드 분류 기준과 사건 유형 분류 기준 52개를 따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건 유형 송계 안에서도 이 파손 중이라면 코드 2번을, 이미 파손된 상황이라면 3번을 발령하도록 하는 현재 경찰청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대 후문 카페인데 CCTV 어젯밤 누가 진열장을 부순 모습이 찍혔어요라고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요. 현재 경찰 시스템 현재 이제 배포된 기준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과거의 사건이고요. 신고자에 대한 신체적 상해는 없고 손괴 사건이므로 코드 3번이 발령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의 모델도 예측 코드 3번 카테고리 손괴로 잘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현 과정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번 영상 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낯선 남자가 집 앞 따라와서 현관문 막 열려고 해요. 신림역 프리마타운이요. 빨리요. 신고자분 침착하시고 천천히 말해주세요. 프리마타운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낯선 남자가 집 앞 따라와서 현관문 막 열려고 해요. 신림역 프리마타운이요. 빨리요. 프리마타운이라는 위치를 추출을 했고요. 로드뷰도 돌려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도 잘 받아 적었고요. 코드 분류 1번 사건 분류 주거 침입으로 잘 나왔습니다. 프리마타운의 안심상권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이 주소 작성 버튼을 누르면요. 위치 검색 발생 주소, 집원 주소 신고 내용이 잘 자동으로 받아 적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앞서 보여드린 예시 이외에 두 가지 사항을 더 시연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신고 전화로는 층간 소음입니다. 3번 영상 틀어주세요. 여기 청담 현대 3차 아파트 102동인데요. 며칠 동안 위층에서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녀서 시끄러워요. 잠도 못 자고 너무 스트레스인데 빨리 와서 해결 좀 해주세요. 네, 층간 소음은 코드 1번을 발령하게 되는데요. 네, 분류를 잘 했고요. 조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네, 두 번째로는 도박 의심 신고 전화입니다. 네 번째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주시 앞에 있는 중국집이 도박장인 것 같아서 신고해요. 네, 코드를 잘 발령하고 주시 앞에 있는 중국집이라고만 했죠. 일단 주시를 찾아내고요. 로드뷰를 돌려가면서 그 중국집이 사회로였구나라고 이름을 확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시 PPT로 돌아와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모두 마무리하고 8월 19일, 20일 양일간 저희가 만든 이 앨리스가 실효성이 있을지 평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경찰관 12분들이 답변이었습니다. 이 앨리스의 주소 특정 기능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90% 이상, 코드 분류 기능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대응,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80%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실제 파출소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들을 수 있었던 앨리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출동 시간 감축 및 업무 처리 속도 향상에 저희 앨리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혜를 입을 시민 135분에 대해서도 평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같은 주소 특정 기능 질문과 관련해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 98% 이상, 코드 분류 기능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92%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앨리스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린 이태원 사고, 오송지하 차도 사고와 같이 이 부족한 시스템으로 인해 개인에게 막중한 책임이 돌아가는 현 상황의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만약 저희 앨리스가 112 시스템에 직접 도입된다면요, 주소 검색에 있어서의 효율성, 코드 분류에 있어서의 일관성,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자동화를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커다란 장점 3가지를 가진 저희 앨리스가 경찰관 분들과의 직관과 합쳐져서 동작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